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100명 가운데 7명으로 주요 국가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 치유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가 26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만성질환으로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도박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허덩우 영화감독, 김현민 영화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이 시각 수도권 뉴스 브리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부동산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서민 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견조하게 지속되느냐, 다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시가 대입 수학능력 시험인 1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수험생의 이른 등교와 늦어진 직장인 출근 시간대를 고려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지하철 운행도 38회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시내 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근 시간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개인 택시 부재도 해제해 택시 약 15,000대를 추가 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기 공급 과잉 여파로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 8.06%로 이 은행이 2010년 7월 오피스텔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 10.08%에서 매년 꾸준히 낮아지다가 올해 들어서도 매달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청담동 명품거리 일대를 빛의 거리로 조성해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청담 사거리에서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이르는 1.4km 구간의 가로수를 4,000개 이상의 조명과 장식물로 꾸며 빛의 거리를 만듭니다. 지난해 사용했던 LED 조명 등 일부를 재활용해 조성된 빛의 거리는 내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성폭행 사건을 수상하던 경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부럽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A경사가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42살 홍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교회 목사에게 여러 해 동안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A경사가 자신과 참고인에게 가해자가 부럽다라는 말을 하거나 따로 만나자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아르바이트생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정잠 40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제 종업원을 성추행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임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이제 곧 수능입니다. 수능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응시율, 경쟁률, 합격률과 같은 말일 텐데요. 이런 말을 쓸 때 이응의 율인지 리을의 률인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응을 쓰는 율은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쓰고 그 외에는 리을을 쓰는 률로 씁니다. 응시율, 경쟁률, 합격률은 어떻게 써야 발음 표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응시율의 응시는 모음으로 끝난 말이니까 이응의 율로 쓰고 경쟁률의 경쟁과 합격률의 합격은 모음으로 끝난 말도 아니고 니은 받침이 있는 말도 아니므로 리을의 률로 씁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네,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심각한 사회 문제 계속 남아있는데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도박 중독을 해결 또 관리하는 곳이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자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박문제관리센터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 센터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또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설립된 도박 중독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예, 그러면 공공기관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랫동안 그 자살 예방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도박 문제 관리센터와도 같이 또 이렇게 맡게 됐어요? 예, 원래 저희 전공 분야가 정신간호학입니다. 예. 작년에 이화여대 교수를 정년퇴임하면서 예. 우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초대 원장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하다 보면은 그 도박으로 인한 자살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예. 도박과 자살은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제가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예. 그 도박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흔히들 뭐 가족끼리 모여서 뭐 화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거를 도박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화투 치는 것처럼 네. 보통 흔히 포카하는 사람들이 자긴 도박이 아니라 재미로 한두 판 하는 건데 네. 이게 도박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혼에서 바둑을 두더라도 돈을 걸고 하면 이게 다 도박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단순히 가위바위보를 해서 손목 때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그냥 게임이지만 예. 돈을 건대면은 이게 다 도박이 되는 거죠. 아, 액수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도박 중독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태를 중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방금 도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나치게 빠져들어서 결국 통제력을 상실하는 게 문제인데요. 예.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 달린 차를 운전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스톱을 자주 친다고 모두 도박 중독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사교상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 이 도박 행동한다고 전부 중독은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 즐기고 몰두하는 정도나 그 결과가 어떠냐 그에 따라서 도박 중독을 이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 얘기하는 그런 사교성 도박 이거는 중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예. 그게 이제 지나쳐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든지 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돼서 뭐 파산, 이혼 막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되면은 예. 병적 도박이죠. 그게 도박 중독도 단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통 도박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대박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대박 경험하는 승리 단계로 시작을 하는데 절대로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금방 돈을 잃게 되는 손실 단계로 갑니다. 예. 그러기 시작을 하면은 돈을 잃으니까 빚이 자꾸 생기고 빚을 갚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가 절망 단계로 가다가 결국 이제 포기 단계까지 예. 가게 되면은 진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그렇군요. 뭐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고 뭐 예. 결국 이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예.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죠. 과연 내가 도박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누구든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9문항으로 돼 있지만 그 9개까지 가지 않더라도 짧게 2문항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가령 도박과 관련돼서 자기나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거짓말. 예. 또 점점 더 많은 돈이나 시간을 배팅에 사용한 적이 있느냐. 예. 그 두 가지 문항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도박 중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군요.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그 도박 중독 유병률이 외국에 네. 비해서도 꽤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2년마다 그 도박 중독 유병률 조사를 하거든요. 예. 올해 조사한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는데 5.4%로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역시 두세 배 높은 수치인데 예. 이거를 이제 숫자로 좀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린다면은 성인 인구 100명 중에 5명이 도박 예. 중독 유병자라는 뜻이거든요. 5%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가 지금 한 3,8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중에 5.4%라 했으니까 200만 명 정도가 예. 그 유병자로 추정되고 그 중에서도 약 57만 명. 예. 그 사람들이 도박 중독자로 반드시 상담 치료가 필요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 도박 중독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겠어요? 예. 그 중독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알코올이나 그런 거보다도 더 이게 문제인 거는 이게 개인 파산은 물론이지만 뭐 자살, 범죄 같은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예.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 48조라고 추산됐었는데 2009년에 예. 78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거든요. 예. 더 염려되는 거는 앞으로 2050년에는 어떨까 그 추산한 내용이 약 361조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대단하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 중독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다면은 합법적인 사행산업도 조금 좀 규제해야 되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가령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자동차 규모를 줄일 수 없듯이 예. 이 합법 사행산업을 줄인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보다는 불법 사행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많죠. 우리가 이 도박 중독에서 합법보다는 불법 온라인 도박 같은 거, 예. 뭐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 이런 것들이 네. 해외에 서버를 만들어 놓고 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죠. 그런 예. 것들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도박 중독 뭐 일종의 만성 질환이다, 병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혼자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박에 빠지는 분들은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 내 예. 의지대로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그분들이 아실 거예요. 절대로 본인의 의지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 당뇨나 고혈압처럼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숨기지 않고 질병 적극 치료에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예,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상담 치료, 집단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하지요. 가족 네. 치료도 하고요. 또 이분이 빚을 많이 지기 때문에 재정 상담, 법률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도박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요. 보통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요. 예, 치료 기간을. 치료 기간을 예. 3개월로 안 끝나죠. 예. 6개월 정도까지 심화 과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단도박 가족 모임이라든지 그 자조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계속해서 도박을 끊는 의지를 예. 이제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합니다. 가족들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도박 중독자 그 가족들의 관심사는 하나죠. 어떻게 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죠. 그때마다 우리 치료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박 중독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적인 문제다. 예, 그러나 이제 회복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당뇨병처럼 평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다 보면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죠. 그 흔히들 도박빚을 갚아주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전혀 안 됩니다. 예. 대부분 가족들이 끌려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독자가 요번만 갚아주면 절대로 안 한다. 다짐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갚아주기 시작을 하면은 한 6개월은 참을까요? 6개월 지나면 또 잃은 돈이 생각나서 또 시작하고 절대로 결국은 그 도박 중독자가 본인의 의지로 일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의존하게 자꾸 계속 만들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빚에 대한 채무 계획을 본인이 직접 세우게 하고 돈 갚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도록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죠. 그렇군요. 그 도박 중독이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방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중독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거 치료 관리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아동,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령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의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대학생을 위해서는 대학생들 도박 중독 예방 동아리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지원해서 예방 활동하게 하고요. 또 사행산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도박 문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9월 17일을 도박 중독 추방의 날로 정해서 그날을 계기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렇군요. 앞서 유병률이 도박 중독이 5%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연령층별로도 이렇게 좀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령층별로 어디가 다 제일 나오죠. 어느 연령이 심각한가요? 과거에는 40, 50대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이 요즘은 20대, 30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으로 번지고 젊은 층으로. 그래서 내년에 저희 사업의 예방 사업의 초점을 청소년, 대학생 집단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족 혼자서도 안 되고요. 저희 센터에 도움받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국번 없이 1336 번만 누르시면은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 받으신 다음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그 지역센터나 민간 상담기관에 연결해 드려서 내방에서 상담 치료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전화 상담이나 내방이 어려운 분은 인터넷에서 공개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휴대폰 같은 것으로 1336만 누르면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액 무료로 치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 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중요한 서울, 부산, 강릉, 광주, 수원 5군데 현재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11월, 12월 올해 말까지 대전, 대구에 또 생기고요. 서울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 서남부 지역에 한 군데가 더 생겨서 8군데 지금 있고요. 이곳으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지역센터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25개 민간 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분의 거주지하고 가까운 기관에 상담받으실 수 있게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어디 지역이 좀 심각하다 이런 게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우선 제일 높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낮은 데는 어딘가요? 낮은 데는 아직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군요. 비공개 상담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은 전화를 하고 본인을 잘 안 밝혀도 된다는 건가요? 그럼요.
전화 1336 전화를 하셔서 비공개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저희 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공개된 상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읽어보시고 예. 나도 상담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인터넷 상담으로 비공개로 하시면은 예. 모든 거를 그 정보 다 공개하지 않고 해드립니다. 그게 뭐 본인이나 가족 다 상담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끝으로 그 도박과 관련해서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무슨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도박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 센터를 찾으시면 혼자서는 절대 끊을 수 없었던 도박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예. 법률 상담, 재정 상담을 통해서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예.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찾으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순간에도 도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36 네 자리 번호만 누르시면 언제든지 도박의 빛에서 네. 희망의 빛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막판에 문자를 하나 주신 분이 있는데요. 6584번. 도박 문제. 정부에서 병 주고 약 주고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사나요? 이렇게 좀 비판적인 글을 올리셨어요. 예.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도박이 하나의 놀이인데요. 네. 그게 중독으로만 가지 않는다면은 네. 사교성 도박, 건전한 놀이 문화로만 할 수 있다면은 바람직한데 네. 그게 이제 중독까지 가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럴 때는 중독된 사람들은 저희가 치료하고 중독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들을 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1336 전화를 잊지 않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프루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루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루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프루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프루지오. 대우건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영화 속 재미있는 대사를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동우 영화감독 그리고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 기자 함께 할 텐데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네, 영화 속 오글거리는 대사를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꼬리치는 남자 허동욱 영화감독, 까칠한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지난주에 첫 시간을 했는데 주변 반응이 좀 있습니까? 우리 허 감독께서 먼저. 제가 좀 이렇게 원래 긴장을 좀 많이 했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좀 갑자기 어색했다고 그러나요? 아니 별로 긴장하시는 거 아닌 제 스스로가 너무 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던지려고요, 그냥. 그러시구나. 우리 김 기자는 어땠어요? 제 주변인들이 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예. 제가 했던 대사들이 훨씬 오글거렸는데 결과는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바로 또 태클을 하시는구나. 감독님 편하게 하세요. 평소처럼.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아무래도 지적인 척하지 주변에 있는 마시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아무튼 두 분 오늘은 어떤 명대사를 뽑아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받습니다. 내가 더 오글거리는 명대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대사를 보내주시고요. 또 두 분 중에 누가 더 오글거리는 대사를 잘 뽑아왔는지 투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 감독이 잘했다고 하시는 분은 허동우, 김 기자가 잘했다고 하시는 분은 김현민,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 기자 마련한 영화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영화인가요? 제가 이렇게 오글거리는 대사를 찾다 보면은 아무래도 멜로 영화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한국 멜로 영화가 있는데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벌써 10년 전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정우성, 손혜진 씨가 나오는 영화고요. 왜 여자가 알츠하이머 소위 치매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로맨스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허 감독께서도 보셨나요? 네. 저는 멜로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보셨어요? 네. 대답이 좀 시원찮아서. 근데 저는 그런 멜로는 제 성격상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멜로였었어요. 그런 멜로라뇨? 그러니까 저는 멜로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치매 나오는 하여튼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심파를 싫어하신다는 뜻인가? 그렇죠.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영화가 진짜 심파였는데. 그 겨울 나그네는 좀 다르죠, 저한테. 20살 때 추억과 영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화나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 약간. 표정이 약간 화나신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먼저 우리 김 기자가 꼽아온 오글거리는 명대사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서는 있잖아. 힘든 게 아니야. 용서는 마음속에 방 한 칸만 내주면 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진짜 목수는 자기 마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래. 근데 자기는 그 소중한 마음의 집을 그렇게 미워하는 엄마한테 안방 부엌방 다 내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집 밖에서 덜덜 떨고 있잖아. 네,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인가요? 그 손예진 씨랑 정우성 씨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의 집안 얘기를 절대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몰래 이렇게 남편의 물건을 뒤졌더니 사실은 엄마가 살아 계셨고 엄마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절연을 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셔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니까 남자가 네가 뭘 하냐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어던진 물건을 막 치우면서 이 여자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여기서 목수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 남자가 직업이 건설업자이고 실제로 목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화에서 명대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명장면만큼이나 중요한 게 명대사인데 그냥
용서해드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적인 비유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뇌리에 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영화 하면 딱 기억나는 한 줄의 카피처럼 이런 식의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 대사들이 유독 시적이에요. 그리고 예. 문학적인데 그 이유가 원래는 이 영화가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영화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각색을 누가 했냐면 그 김영하 소설가가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독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그런 게 더 효과가 있나요? 그 비유적인 표현 같은 게? 네, 그렇게 머릿속에 확 남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대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인상이 남죠. 멜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오글거리는 대사가 상황에 많이 보여져야 보는 이들 하여금 예. 좀 이렇게 감동으로 오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군요. 여기서 그러면 김 기자께서 뽑아오신 내 머릿속에 지우개 한 장면 더 들어볼까요? 나 곧 모든 거 잊어버리게 될 거야. 자기가 내 옆에 있어도 왜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내 머릿속엔 자기가 없는 거야. 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나 무서워. 영혼이 왜 사라져? 일어나. 나한테 맡겨. 응? 내가 네 기억이고 네 마음이야. 알았지? 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 영화 진짜 슬픈 장면인데 제가 이 대사를 오글거린다고 했던 이유가 이 뚝 때문이었어요. 네. 근데 여자가 자기가 이제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남자를 떠나보내려고 해요.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네 기억이고 네 마음이야 이 대사는 예. 아직도 사람들이 이 영화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런 대사였어요. 예. 그 젊은 여성이 이렇게 기억을 상실한다니까 약간 좀 현실감은 없지 않나요? 어떤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렇군요. 요즘은 뭐 치매가 젊은이들한테도 많이 오는 소식. 예. 저도 약간 그래요? 치매, 기억력, 노화 아닌가? 노화일 수도 있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 기자가 뽑아온 영화 속 대사 정말 오글거린다, 잘 골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현민, 또 허 감독이 뽑아온 영화 속 대사가 더 감동적이다, 오글거린다 하시는 분은 허동우 이렇게 써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허동우 감독 차례인데요. 어떤 영화 골라오셨나요? 저는 1999년도에 나왔던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예.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 예. 네, 알겠습니다. 감동적인 영화죠.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레조 이탈리아 1939년. 간단하지만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화처럼 슬프고 놀라우며 행복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어떻게든 행복인데 한 남자로 출발해서 아버지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영화죠. 그래서 입성부터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 영화를 차가 두 청년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마을에 입성을 하면서 저리 비켜요 가는 게 이제 하이 히틀러처럼 돼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되면서 마을에 입성을 하게 되고. 이 영화가 이탈리아 영화죠? 네. 예, 그래서 허 감독께서 꼽아오신 이 대사를 들어볼 텐데 이게 더빙이 돼 있습니다. 원어가 이탈리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YTN의 김선정 또 김혜지 두 분이 이렇게 더빙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죽는 줄 알았네.
어디 안 다쳤어요? 말짱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외출해요? 벌집을 태우려다 쏘였어요. 벌에 쏘여요? 어디요? 아들이죠. 가만히 있어요, 공주님. 놔두면 위험해요. 빨리 내야 해요. 오래 걸릴 테니 누워봐요.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다른 데는 쏘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정말 좋은 곳이군요. 아름다워요. 하늘에서 여자가 떨어지다니 여기로 이사와야 할 것 같아요. 저분이 낙타를 데려온대요. 왕자님이래요. 그렇다오. 귀도왕자가 공주님께 문안드리오. 지금 갈게. 그럼 이만.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그럴 건 없어요. 시종이 오믈렛을 좋아하니까 계란이나 몇 개 사주시든지.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럼 2개, 아니 6개만 가져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공주님. 안녕히. 치긴 것 같아요. 왜요? 이거를 더빙해놓으니까 더 오글거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남자 아나운서분은 연기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듣고 있는 그 원문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그 원래 남자 배우는 굉장히 하이텐션으로 막 소리를 지르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그렇군요. 약간의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그 YTN의 김선정 또 김혜지 씨가 더빙으로 인생은 아름다워 일부 대사를 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허 감독 아무 말씀도 없어요. 아, 저는 왜냐면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네. 그 이분들이 굉장히 그 좀 동화처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이렇게 애들 책처럼 읽어서 오히려 굉장히 그런 마음은 순수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싶고요. 괜히 연기하듯이 읽었으면 오히려 더 닭살이 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한 게 저는 약간 좀 불만입니다. 조금 약간 심파주를 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허 감독께서 뽑아오신 그 인생은 아름다워의 또 다른 한 장면 더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장면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자기가 사랑하는 로라. 예. 이제 앞에 그 첫 번째 만남이고요. 그 대사. 이건 두 번째 만남인데, 두 번째 만남이 아니고, 이제 그 로라를 자기가 웨이터로 일하면서 장학사가 이제 오게 되죠. 예. 아, 장학사, 그 학교의 장학사인데, 자기가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서 로라에게, 남자로 말하면, 로라한테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사가 경직돼 있는 애들한테 어떤 이탈리아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를 인간은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 대사입니다. 근데 이 대사가 지금 더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허 감독께서 직접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나올 때? 김 기자가 도와주시면 해야 될 대사 같아요. 네, 저 허 감독님의 연기 좀 기대해 볼게요. 예, 그럼 한번 두 분께서 더빙하는 모습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보여드리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학사라고 했다고? 네. 로마에서 왔대? 그럼요. 배꼽. 여러분 이 배꼽을 보십시오. 단단히 묶여있죠. 이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빨로 물어 뜯어도 안 풀리고 과학자들도 못합니다. 이것이 이탈리아 배꼽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부죠. 내 몸매를 한번 보세요. 이 근육들. 이도박근, 삼도박근. 아름답지 않습니까? 엉덩이는 정말 예술입니다. 여기까지. 예.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 김 기자. 저는 이게 왜 오글거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왜 오글거리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는 게임하고 퀴즈가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예.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배꼽이라는 얘기를 나올 때 어린 학생들한테 로베르토 베니니가 과연 어떤 얘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즉흥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즉흥 멘트의 나름대로 대사라고 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경직돼 있는 아이들한테 뭔가 꿈을 심어주고 행복을 심어주는 대사들 아닌가. 이 배꼽이라는 부분이 보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런 것도 하나의 오글거림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변입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김 기자? 잘 안 돼요. 근데 오글거림이라는 게 꼭 사랑이 그렇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지금 8055번 문자를 주셨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연기를 보면서 아이들과 많이 눈물을 흘렸고 다시 봐도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 자체가 워낙 훌륭한 영화라서 이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이 영화를 지금 2014년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잖아요. 예. 지금 사회가 물론 그때도 굉장히 말하자면 파시즘 맹위를 떨칠 때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을 때였는데 한 남자가 운명처럼 만난 여자와 그것도 자기가 약혼자가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도전해서 여자를 어떻게 보면 쟁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줍니다. 저는 이 시대의 아버지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그 문자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두 분에 관한 표가 모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또 이 뭐죠?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가 약간 좀 스케일은 더 큰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지우개는 약간 좀 제한된 분인 남녀 간에 속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 기자 보기에는 약간 좀 이거는 좀 상도 많이 탄 영화인데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청취자분들이 약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영화를 뭐가 좋은지를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사가 들었을 때 진짜 오글거려. 이거에 기준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에 진짜 오글거린 대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 고백하는 장면인데 수천 번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만을 사랑할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전 그게 진짜 오글거렸거든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사실 앞에 대사를 뽑았냐면요. 2층에서 벌집에 벌에 쏘여가지고 떨어져요. 근데 묘하게 그 로베르토 베니 이후에 그 여자가 이렇게 포개지는 거죠. 포개지는데 마침 다리에 벌한테 쏘여가지고 이 남자가 말하자면 독을 이렇게 빨아주거든요. 첫 만남부터가 사실은 아까 내가 좀 불만이었던 게 이 아나운서 두 분이 너무 동화처럼 읽었는데요. 이걸 조금 80년대식으로 읽었었으면 오히려 더 오글거리지 않았을까. 아나운서 분들이 방송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우리가 계속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에이디래요. 4259번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성에게 뚝이란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매일 울 것 같아요. 이분은 아주 감성이 풍부하신 분 그런가 같은데. 봐요. 네. 정우성이라는 배우한테 뚝이란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린 사람 좋아해요. 연하. 네. 전 아이돌 좋아합니다. 아이돌. 그렇군요. 뭐 요즘 연하 좋아한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허 감독께서는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 정우성 씨 마음에 드냐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뚝 하는 전혀 감정이 없으신가 봐. 아니 저는 정우성 씨의 뚝이 있다면 박신양 씨가 오히려 저랑은 같이 예전에 약속이요? 그런 것처럼. 지금 1257번 두 분 연기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두 분이 계속해 주세요. 이건 개인적으로는 김 기자님께 한 표. 감사합니다. 5748번 허 감독님 지난주 겨울 나그네가 더 좋았어요. 그래도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허 감독님께 한 표 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바로 투표 결과를 볼 수 있나요? 또 지면 안 되는데. 오늘은 지고 싶잖아요. 보자. 지금 문자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허동우 69표. 지난주보다 총수는 좀 줄었어요. 김현민 기자는 99표. 와우. 한 30표 차이가. 와우. 역시 왜 이런 이겁니다. 결과가 났을까요? 저는 이게 공평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행복을 전해드리는 영화를 했던 것 같고요. 우리 김 기자님은 오글거리는 거에 대한 집중했던 것 같고. 지금 우리 PD 박준범 PD는 정우성의 힘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여성 청취자가 많았던 거 아닌가? 아, 그게 있네요. 예. 그거를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좀 감을 잡았습니다. 예. 원래 이기신 분한테는 골라오신 OST를 틀어드리는 특권이 있는데 우리 OST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허덕웅 영화감독 그리고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7373.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네, 지금 내 머릿속에 지우개 OST 짧게 듣겠습니다. 거미의 날 그만 잊어요 라는 곡인데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